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경제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 진짜 숨겨진 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즘 경제계에서는 항공사 합병 이슈로 큰 화제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친다 모두가 예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실제 현실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양대 항공사의 통합을 공식화했어요. 동반 부실을 막으려는 고유칙인데요.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을 투입해 세계 7위 항공사로 재탄생하는 승부수를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항공 수요 침체 속에서 통합 효과가 불투명하고 생존을 위한 본 게임이 시작됐다는 이제 언론들의 지적인데요. 자, 대한항공 규모 보면은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비슷한 급으로 보시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 여객 부분에서는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단거리 노선 말고 장거리 노선을 찾아보면은 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격차는 더욱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인수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산업은행에서 한진칼그룹에 8천억 원을 투입을 해요. 그리고 한진칼그룹은 그 8천억 원을 포함한 주주 배정 유상증자 2조 5천억 원을 지원해서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통합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진칼그룹 안에 아시아나를 따로 두는 게 아니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하나의 항공사로 묶어버리는 통합 대형 항공사 탄생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통합항공사 규모는 세계 7위로 껑충 뛰어 올라가요. 자, 보면은 대한항공이 국제화물 수송량에서 5위예요. 페덱스 다음인데, 자, 여기서 아시아나랑 통합하게 되면 3위까지 치솟고요. 국제 여객에서는 11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공기 보유 대수가 무려 243대까지 올라가게 돼요. 항공기 규모도 세계 10위권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두 양공사가 합쳐지게 되면 국내 시장 점유율이 62.5%까지 치솟게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가항공사 이제 구조 조정이 곧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저가항공사의 점유율이 줄어들게 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은 더욱더 올라가겠죠. 여기까지가 현재 발표되고 추진되는 안입니다. 자, 이것은 2019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합병 추진과 유사해 보입니다. 이 당시에 현대중공업 지주에서 조선통합법인을 설립해서 여기에 대한중공업과 삼호중공업, 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을 포함시키면서 합병이 진행이 됐어요. 자, 이게 완료가 되게 되면요,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 조선업계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저기서 보면 3위, 4위가 이제 일본과 이탈리아 업체잖아요.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 딴지를 걸어서 아직까지 인수합병이 완료는 안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한 것과 다르게 반발이 너무 커요. 왜냐면은 현대중공업이 일단 이 당시에 인수 여력이 어느 정도 존재를 했었고요. 세계적인 조선소의 인수합병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진행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경쟁에서 좀 살아남는 1위 기업을 만들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게 국내 조선 3사가 워낙 출혈 경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끼리 해외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수를 하나로 합병시키면서 그 경쟁을 좀 덜 필요가 있지 않았냐, 이런 필요성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여론이 문제가 없었던 게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 모두 다 국민과 관계없는 B2B 사업체, 수출업체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이제 국민들에 대한 한진과의 인식이 안 좋은데, 야, 여기에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특혜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이 지금 얘네들도 위태위태 오늘 내일 하는데 얘네들이 뭘 인수해,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부분이에요. 또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과 다르게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에요. 현 구조 상황 그대로 가지게 되면 둘의 인수합병 효과가 전혀 발휘하기가 어려워요. 마지막으로 독점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 우려가 커진다는 부분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항공이 과거에 운용했었던 몽골 노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리상으로는 분명히 아시아나인데 유럽보다 비싼 이유가 아시아나 없이 대한항공 독단적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비싼 가격을 책정했더라. 자, 이런 식으로 진행돼 버려서 대한항공이 자체적으로 통합항공사에서 장거리 노선에 대한 독점권과 그에 따른 가격 인상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커졌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현재 대한항공 한진가에서 오케이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정부와 산은이 한진가를 선택한 이유는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 인수를 불발시킨 이후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SK 등을 통해서 아시아나 인수할래 물어봤는데 항진 빼고는 전부 다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대요. 그래서 작년부터 아예 거론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참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한진가에서 오케이 한 이유가 경영권 보호 차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한진칼 지분 경쟁이 지금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3월에 주주총회 때까지 양쪽에서 치고받고 했는데 일단은 조원태 회장 그룹 측이 이겼죠. 이제 찬성 진영이 워낙 많았으니까. 그 이후에 KCGI하고 반도건설 측에서 지분을 크게 늘려가면서 지금은 오히려 조원태 회장 그룹 쪽이 좀 불리한 상황까지 펼쳐졌었는데 이번에 증자를 통해서 어이구야 기존의 경영진한테 크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반대 측에서 즉각 가처분 신청했죠. 법적 대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원태 회장의 성향 때문에 오케이를 했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자, 대표적인 공격 경영 스타일은 조원태 회장이에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당기 순이익이 대부분 적자를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 아까도 보셨다시피 이제 항공 화물의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환율 부분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2018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칼춤 휘두르면서 위안화 약세와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났죠. 그러면서 환차손이 커졌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조원태 회장은요, 자, 부채 비율이 900%까지 올라갔는데 어떤 결정을 했다? 항공기를 무려 11조 구입하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787 항공기 20대, 30대를 이제 매수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때 보잉이 굉장히 사정이 안 좋았을 때예요. 왜냐? 737 맥스 사태로 완전히 신뢰도가 추락을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무려 30대 항공기를 계약을 한 거죠. 부채 비율이 900%를 넘나드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항공기를 매수하는 이유가 뭐냐? 경쟁력을 위해서 샀다고 하는데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속적인 확장을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내실보다는 확장을 더 추구하는 스타일이다. 저희가 옛날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기 이후에 장거리 노선 독점에 따른 수익 극대화를 노리지 않았나. 일단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독점 부분이거든요. 자, 이 대한항공이 독점한 노선에 대해서 어떤 형태가 있었는지 누구보다도 대학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 경영진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에 따른 여행 수요 회복을 미리 베팅하는 게 아닌가. 게다가 지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이제 약세를 나타내고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환차 수익이 크게 늘어나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이 대박이 터질 걸 기대하면서 이것을 허락하게 한 게 아닌가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항공이 정부 지원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미 받은 상황이에요. 정부 지원 지분이 20%가 넘습니다. 올 4월에 하도 힘드니까 정부에 1조 2천억 원 지원 받았어요. 그러면 연기금 포함하면 지분이 20%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구안을 요구받아서 다양하게 자산 매각하면서 자금 마련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2분기부터 실적이 급반전했죠. 단기 순이익까지 흑자 전환했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정상화된 실적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많은 임직원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만든 실적이더라. 근데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눈치 안 볼 수도 없을 것인데 그렇다고 이 정부의 제안을 안 받아들인다고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손해볼 것 없는 장사라는 거죠. 자, 그럼 정부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저는 아마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기업인가? 왜냐면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이요, 1200%가 넘어요. 1200%, 뭐 대한항공 900% 미쳤다 얘기 나오지만 얘네들은 1200%가 넘거든요. 이미 그 전부터 솔직히 이 회사 운영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매각 대상이 올라갔던 부분이죠. 자, 얘네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단거리 노선 중심의 낮은 경쟁력이에요. 최근에 저비용항공사가 크게 성장을 하면서 자, 이 단거리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와의 경쟁이 심해졌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은 분명히 노선수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노선의 비중도 대부분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단거리에 집중이 돼 있다는 부분이에요. 특히 중국과 이제 일본의 비중이 많이 높여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드 보복과 더불어서 일본의 불매운동까지 겹쳐버리면서 직격탄을 받았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2018년부터 이제 환율 부분도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부채 비율이 껑충 뛰어 올라갔더라.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이 있냐? 아시아나 자체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일단 경쟁력 없는 단거리 노선 정리하고 중장거리 노선 개발하자. 그래서 이제 중장거리 갈 수 있는 항공기를 대거 도입을 하면서 자, 우리 이렇게 세비양기 멀리 가는 비행기 갖고 노선도 새로 뚫었다. 우리 많이 이제 이용해 주세요. 이러면서 부채 비율이 껑충 뛰어 올랐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이구야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부채 비율을 더 증가시키면서 아시아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올 초 코로나 사태 이전이었으면 그나마 다른 기업에서 인수해서 대규모 자금 투입하고 구조조정 좀 하면은 그나마 경쟁력 있게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것도 불가능할 정도의 재무구조가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구조조정만 남았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이 1만 명 규모에 가까운 기업을 직접 구조조정할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자, 지금 정부 주도의 구조 개혁은 사실상 없어진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이제 고용을 하는 기업을 정부가 이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추세가 업계 1위의 기업을 인수로 해결하면서 그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노조에서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가 뻔히 보이거든요. 자, 두 항공사의 합병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산업은행과 대한항공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조원태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통합해도 요금 인상 구조조정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중복 인력도 많지만 구조조정 없이 모두 품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인수를 결정한 부분이 3자 연합을 대응하기 위해서 인수한 게 아니다. 이 부분도 밝혔고요. 산업은행 같은 경우도 인위적 구조조정 없을 거라고 이제 못 박았고요. 독과점 우려나 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시아나 말레이시아의 가치 하락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통합해서 쓰면 대한항공으로도 쓸 수 있으니까 소비자 편익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대한항공이 올 초인가 말리지 개편을 내면서 말리지 가치를 급락시켜 버렸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불만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시아나 말리지도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 이제 많은 이 한진가의 특유의 갑질 부분에 대해서도 갑질을 하게 되면은 경영진을 교체해 버리겠다 이 부분까지 명시를 하면서 좀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인수합병 과정을 보면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구조조정 안 하겠죠. 자, 대한항공의 미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항공사의 미래 앞으로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완전 대박 나서 초우량 기업이 되거나 바로 대박 조건이 바로 아시아나의 구조조정이죠. 현재 상황에서는 어려워요. 아예 정부가 그냥 한 5조, 6조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 쏟아붓지 않는 이상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을 구조조정하면서 중복 노선을 없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노선 효율화를 진행하고 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 그 이후엔 초우량 기업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실패하고 코로나 사태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면서 질질 끄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시아나랑 같이 망해서 공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진 경영주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서 베팅을 한번 해본 것이다. 산업은행도 일단은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는 게 나은 거라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